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38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파트 C, 권리분석 중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분석과 현장 답사는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은 등기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잘 모르면서 남이 해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죠.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경매의 중요한 단계인 권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부터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는데요. 표제부는 등기부의 주민등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나 그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와 관련해서 하는 행위를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어떤 거인지를 일단 생각을 하실 테고, 자, 법원에서 공지되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으시게 되겠죠. 자, 그것을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의 기록이나 아니면 일반 사이트의 기록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가격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상으로나마 이게 권리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지, 아니면 인수되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모두 배당을 받는지 아닌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은 경매의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권리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 현장을 여러분들이 답사하여서 그 자료상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것을 현장 답사라고 하죠. 자, 권리 분석한 내용이 실제 그대로가 맞는가, 또는 권리 분석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데 자료상으로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위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장 답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니까 역시 현장 답사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낙찰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명도를 하셔서 온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것이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권리 분석은 결국 수익성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느냐, 그리고 얼마나 해결을 빨리 하느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절차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그 시작은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은 등기부가 권리 분석의 시작이 되겠죠. 자, 등기부라는 것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집약된 장부입니다. 그 등기부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권이 어떻게 거쳐왔는지,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가압류, 그리고 금전적인 채권, 건저당이나 전세권 설정된 내용, 자,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자, 이 물건이 깨끗한가 또는 위험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부를 판단하여서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은 권리 분석의 핵심인 등기부상의 권리가 인수냐 소멸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자, 대항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권리 분석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가 깨끗해지느냐, 낙찰받고 추가로 부담할 것이 있느냐. 자, 여기서 하나 더 보탠다면, 자, 그리고 그 물건이 수익성이 있느냐. 자,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물건, 그리고 돈 되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과연 그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등기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건물도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에 있어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자, 그런 주택처럼 일반적인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많은 독립된 건물이 모여있는 집합 건물의 등기부가 있죠. 자, 토지, 결국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등기부가 세 개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등기부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표제부라는 것과 그리고 갑구, 얼구,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표제부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져 있죠. 주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소재지가 어디냐, 지목이 뭐냐, 면적이 얼마냐, 건물 같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표제부죠. 자, 갑구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가죠. 자, 거기에 비해서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금전채권, 담보물권, 임차권 이런 것들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 그 외의 기록은 다 얼구에 기록되는데 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기록되죠. 자, 이것이 전반적인 등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한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용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토지가 한 필지라면, 하나의 필지라면 등기부도 하나가 있겠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필지별로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동별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동에 여러 개의 집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에 예외가 되는데,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집합 건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 전체를 등기부상에 나타내고 또 그 안에 있는 구분된 건물마다 또 따로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한 동의 기록, 그리고 각 전유 부분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분석은 경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자, 권리 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등기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까요? 자, 이 앞쪽에 있는 경매 내용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등기부니까 등기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토지 등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좀 키우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제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월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주소, 소재지, 그리고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요. 이 주소가 바뀌어서 그 아래쪽에 변경된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부 밑에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토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니까 그 이전에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이것이 현재 보시는 전산화된 등기부로 오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현재의 등기부 이전에 이전 등기부에서는 이 기록이 두 번째 순위번호의 기록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옮겨지면서 앞에 것은 지워지고 이 내용이 이 등기부에 있어서 1번 순위번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접수하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자, 권리 변동이 있는 날은 접수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등기 원인은 뭐 매매, 상속, 정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경매 물건이니까 단순하게 바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된 날짜, 접수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뒤쪽에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자, 경매 부동산이니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밑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등기된 내용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갑구에 기록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얼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는 건저당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채무자와 건저당을 설정한 건저당권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역시 보시면 채무자의 이름과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죠. 자, 이것은 소유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 되죠. 보통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은 소유자는 이씨이고 채무자는 황씨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로 제공한 보증을 쓴 거죠.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 말고 다른 등기부를 좀 볼까요? 자, 다음은 건물 등기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앞쪽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건물 등기부만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처음 자세히 보시는 거에서 좀 단순한 것들을 제가 골랐습니다. 역시 등기부에 처음은 건물 등기부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이것이 표제부부터 나오죠. 건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접수했다는 날짜가 나오고 소재지, 그러니까 지번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의 이 내역이 나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층이고 용도가 뭐고 층별로 면적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갑구가 나옵니다.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죠. 건물은 반드시 등기의 시작이 이 보존 등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는 보존 등기란 것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에 올리는 거죠. 자, 등기를 만들어서 처음 올리는 것이 이 보존 등기입니다. 자, 92년에 이것을 지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지었다가 등기부에 올린 것이 92년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소유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역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갑구에 나오고 접수일과 사건 번호가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그 밑에는 얼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죠. 자, 건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말소된 기록도 나옵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기록, 그리고 새로운 건저당을 설정한 기록, 이러한 많은 기록들이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건물의 등기부는 자,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경매 대상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역시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표제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과 다시 이것은 한동에 대한 표시부터 표제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구분 호수에 대한 또 표제부가 따로 나오죠. 보통의 건물이나 토지는 표제부가 한 번만 나오는데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번 나오는 것이죠. 자, 기록이 나옵니다. 한동 전체에 대한 소재 지분, 자, 한동 전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15층까지 전반적인 기록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전체적인 한동 전체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지권이 여기서는 한 필지죠. 만약에 두 필지나 세 필지가 대지권의 목적이라면 두 필지, 세 필지가 모두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에 대한 기록 밑에는 또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가 두 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특정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층 1004호에 대한 면적, 그리고 그 건물에 따르는 대지권 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이제 갑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대지권이 나오고요. 갑구가 나옵니다. 자, 갑구는 이 건물의 보존 등기부터 시작하여서 현 소유자에게까지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존 등기할 때는 두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부 지분이 이전되고 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기록이 또 나오고 있죠. 그 아래쪽에 이제 얼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저당 등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이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등기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제부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제부는 토지 같은 경우 당연히 소재지 번호가 나오겠죠. 지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면적이나 그 토지는 지목이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지다, 공장용지다, 잡종지다, 농지다 이런 지목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역시 소재지가 기록되겠죠. 그리고 건물도 역시 면적이란 게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은 구조란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아니면 흙담집이냐 뭐 이런 구조가 있겠고요. 또 몇 층이냐 이런 것도 기록이 되겠죠. 자, 토지와 건물은 이렇게 되는데 건물 중에서도 집합 건물은 보통의 건물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이 표제부는 보통 건물의 표제부와는 좀 다르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기부는 한 동을 단위로 하나의 용지로 등기 용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그 안에 여러 수많은 개별 호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동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고요. 또 그 동 안에 각 호수마다 구분되어 또 전유 면적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한 동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또 한 동에 대한 대지권도 역시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개별 구분된 호수마다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전유된 그 건물에 따르는 대지 지분도 역시 표시하게 되죠. 자, 전반적으로 표제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간에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아주 복잡하진 않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의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연천군 군남면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일단 생략하고요. 자, 여기에 기록된 등기부만 간단히 볼까요? 자, 이걸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등기부를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았어. 자, 일단 가등기가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누군가의 소유였겠죠. 가등기 이후에 이것이 여러 번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또 설정되었네요. 자, 그 이후로 건저당이 2개 더 설정되고 경매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등기부는 실제 등기부의 이 갑구와 얼굴을 모두 합해서 날짜 순서, 권리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볼 때는 표제부 보고 갑구 보고 얼굴을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갑구의 권리와 얼구의 권리 간에 뒤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만 보면 갑구, 얼구의 권리가 서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료 사이트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죠. 그럼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방금 보셨던 경매 대상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자, 아까 미리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토지 등기부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소재지와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제부 밑에 역시 이 갑구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기록에서 이쪽에 순위번호, 물론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의 전산화된 등기부 이전의 기록에서 이 가등기는 그 앞 기록에서는 4번째 기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나머지 이 앞에 기록되지 않은 1, 2, 3번은 자, 여기까지 옮겨올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4번부터 시작한 거죠. 자,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여서 소유자가 되었고요.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것을 1번 내용에 대한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하고 부기등기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자, 기록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2번으로 하지 않고 1-1번으로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었고 현재의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기록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얼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이외의 내용이죠. 건저당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자, 이러한 기록들이 옛날에 있었던 게 역시 말소됐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많은 건저당이나 지상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건저당이 설정되고 또 다른 건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번호에 됐죠. 자, 건저당 두 개가 하나의 번호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순위의 건저당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수 번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는 순서가 따로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자, 이런 표시인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또 역시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시킨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등기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은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매 사건은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건물 등기부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쉽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죠.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다 있지만 경매 대상은 건물이니까 건물 등기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봐야 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은 아니지만, 자, 최초의 토지 소유자는 박씨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박씨로 남아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는 최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건물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볼까요? 자, 건물 등기부입니다. 자, 역시 표제부가 나오고요. 소재지, 건물의 내역, 자, 그리고 용도나 면적까지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갑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물은 항상 보존 등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건물을 최초에 건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도 건축 연도와 같다고 추정해도 되겠고, 또 그 이전에 지었다가 이때 등기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갑구에는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기록되죠. 자, 여기 건물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얼구가 나옵니다. 얼구에는 건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설정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또 보실까요? 자,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2008년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자,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소유권을 장 씨가 이전받고 그 이후에 건저당을 설정하고 많은 권리들이 설정된 다음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건물의 등기부입니다. 자, 소재지가 나오고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먼저 나오고 그 아래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옵니다. 자, 전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래쪽을 볼까요? 자, 한 동의 이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쓰는 대지권이 한 필지가 아니고 세 필지로 되어 있네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집합 건물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서 이 토지의 등기부 자체를 보시고 싶다면 집합 건물에는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지금 지번이나 면적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이 토지 자체에 건저당이나 감유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토지의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표제부가 나오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유 부분에 대한 특정 호수의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호의 건물 면적, 그리고 103호 건물에 따라가는 대지권의 면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면 이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겠죠. 자, 이 사건에는 토지 별도 등기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갑구에는 역시 건물이니까 보존 등기부터 시작해서 자, 이 회사에서 지은 다음에 이렇게 분양했다는 뜻이 되죠. 자, 접수 날짜는 등기한 날짜인데 접수 날짜보다 등기 원인이 훨씬 시일이 앞서는 것은 이때 분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2004년 5월에 분양받고 이것이 완공된 다음에 2006년 6월에 등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가압류나 이런 권리들이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경매를 이미 한 번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지워진 걸 보면 아마 취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현재 경매를 하고 있다는 기록 역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구에는 건저당이나 이런 권리들이 나오네요. 자, 이상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그 부동산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력이 담겨 있죠. 그래서 등기부 내용에서 부동산 간의 부동산상의 내막과 이해관계인 간의 권리관계를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자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